동창회 갔었는데 그 친구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내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아. 혹시 이런 경험 받으신 적 있으셨나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대화법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모든 대화가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화 습관들과 상대방이 여러분을 진지하게 대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리학적 연구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이런 실용적인 콘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상대방 이름 기억하고 사용하기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대화 중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례 1. 동창회에서 이름 사용하기. 가벼워 보이는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모임에서 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그때 말씀하신 여행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무게감 있는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수 선배님. 지난 모임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선배님의 여행 코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행은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무관심해 보이고 대화의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이전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의 속도와 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너무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긴장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한 속도로 특히 중요한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며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사례 2. 동창회에서 여행 계획 제안하기. 가벼워 보이는 대화입니다. 저기 제가 생각했는데요. 우리 다음에 제주도로 가면 어떨까요? 아마도 날씨도 좋고 구경할 데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요. 무게감 있는 대화입니다. 다음 모임 장소로 제주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5월은 제주의 날씨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또한 우리 연령대에 적합한 관광 코스와 휴양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불확실한 표현과 빠른 말투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반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와 적절한 멈춤을 통해 신뢰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모호한 약속 피하기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속은 신뢰성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친구와 만남 약속 정하기. 가벼워 보이는 약속입니다. 조만간 한번 만나요. 시간 되면 연락할게요. 아마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무게감 있는 약속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커피숍에서 만나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맡아놓겠습니다. 혹시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하루 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모호한 시간 약속으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없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상대방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를 명시하고 자신이 먼저 준비하겠다는 책임감과 일정 변경 시 대응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신뢰감과 무게감을 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적절한 말투와 호칭 사용하기입니다. 가벼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말투와 호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4.
주민센터에서 민원 상담하기. 가벼워 보이는 대화입니다. 저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요. 그냥 복지 혜택 같은 거 받으려고요. 아무거나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빨리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무게감 있는 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노인 복지 서비스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만 70세 독거노인인데 제가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주거비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비격식적인 말투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정보 없이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정중한 말투와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더 진지하고 준비된 인상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불필요한 사과 줄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례요. 취미 모임에서 도움 요청하는 할 때 가벼워 보이는 대화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바쁘실 텐데 혹시 이 뜨개질 패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민폐인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무게감 있는 대화입니다. 김 선생님, 이 케이블 뜨개질 패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기법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것을 봤는데 다음 모임 전에 30분 정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불필요한 사과와 자신의 요청을 작게 만드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명확하게 필요한 것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더 자신감 있게 들립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애매한 표현 피하기입니다. 아마도 인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와 같은 표현들은 자신의 메시지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사례 6. 마을 주민 모임에서 의견 제시하기. 가벼워 보이는 대화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 마을 화단을 조금 더 가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의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른 방법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무게감 있는 대화입니다. 우리 마을 화단 가꾸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을의 미관이 개선됩니다. 둘째,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됩니다. 셋째,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달 가평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불확실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확실한 어조와 구체적인 장점, 명확한 구조, 실제 사례 언급으로 신뢰감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신체 언어입니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실제 말의 내용은 전체 메시지의 7%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신체 언어로 전달됩니다. 어깨를 구부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계속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회피하면서 말을 한다면 메시지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앉거나 서서 적절한 손동작을 사용하며 청중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신체 언어가 말의 내용과 일치할 때 메시지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적절한 시선 접촉, 의도적인 손동작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감정 표현의 적절한 조절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8. 가족 모임에서 갈등 상황 대처하기. 가벼워 보이는 감정 표현입니다. 매번 이런 식이야. 내 말은 절대 안 들어주면서
이번에도 내 의견은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했잖아. 정말 실망이야. 무게감 있는 감정 표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여행인 만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했는데 제 생각을 묻지 않고 진행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로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통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으로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적절히 표현하면서도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성숙한 인상을 줍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질문의 기술입니다. 질문은 대화의 방향을 이끌고 자신을 지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례 9. 노인 대학 강사에게 질문하기. 가벼워 보이는 질문입니다. 이 건강법이 좋은가요? 효과가 있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무게감 있는 질문입니다. 이 명상 호흡법이 고혈압에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혈압을 낮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인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시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질문으로 관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주제에 대한 이해와 실제 적용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더 지적이고 준비된 학습자로 비춰집니다. 열 번째는 주변 지식 확장하기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례 10. 동네 모임에서 대화하기. 가벼워 보이는 접근입니다. 저는 사실 최근 이슈에 대해 잘 몰라요. 뉴스를 잘 볼 일도 없고요. 무게감 있는 접근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노인 복지 정책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 부분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준비 부족으로 대화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시사 이슈에 대한 기본 지식을 보여주며 의미 있는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11번째 원칙은 적절한 경청과 반응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무게감 있는 대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례 10일 취미 강좌에서 강사의 수업이 끝난 후 가벼워 보이는 경청입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모를 하지 않으며 무관심한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알려주세요. 무게감 있는 경청입니다. 강사에게 집중하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며 관심을 보이는 표정으로 김 선생님, 세 가지 수묵화 기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두 번째 농담법 기법은 매우 실용적이네요. 이 방법을 활용할 때 붓의 각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초보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시는 강사의 설명에 진정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설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질문을 함으로써 강사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열정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의 11가지 원칙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더 무겁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의 원칙들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다음 세 가지 핵심 가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의 말과 의견의 가치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사과나 약화 표현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의도적 소통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구조를 갖추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호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일상에 적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달리 대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점차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더 존중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화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대화와 인간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원칙을 완벽하게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백세노트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